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어제부터 코빗에 큰 이벤트가 있죠. 맞습니다. 네, 코빗에서 저희가 TVCF를 시작을 했습니다. 월드스타 마동석 씨와 SNL 대세 주헌영 씨가 모델로 코빗을 홍보하는 TVCF를 찍었습니다. 두 분 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고 요새 아주 핫한 유명 인사들인데 아주 재미있게 영상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 뭐 이미 보시지 않았다면 저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한번 보고 가실까요? 코빗이 묻습니다. 가상자산 거래할 때 수수료는 항상 내셨나? 수수료? 냈죠? 냈어? 네. 네. 쭉. 쭉.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 미안. 잘 들어봐요. 메이커 거래 시 수수료 없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내 최초 메이커 인센티브. 코빗에서 확인하자. 영차! 코빗.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지난주 있었던 매크로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히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죠.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의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분 수치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6% 정도의 조정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보통 저는 이제 주식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을 때 대략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주식시장 움직임이 한 5배 정도 움직이는 게 통상적이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략 그 정도의 움직임을 저는 항상 예상을 하는데 주식시장과 비슷한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뭔가 조금씩 이 비트코인 시장과 주식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초기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뭐 단기간의 가격 움직임에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연초에서 보아왔던 높은 상관관계라는 게 지속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상관관계라는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또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디커플링이 조금씩 시작되는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는 금리라는 게 이 주식시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트코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매크로 이슈 그리고 이 조정이 금요일날 왜 있었는지 사실 4%라는 조정은 주식시장에서 꽤 큰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좀 원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식시장의 움직임의 원인을 파악한다는 거는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하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1분기 GDP의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1.4%였습니다. 예상이 플러스 1%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4%는 예상과 크게 많이 빗나가는 숫자였죠.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권의 그 주류 매체들은 이거는 뭐 그냥 노이즈다. 여러 가지 그 테크니컬한 그런 요소에 의해서 숫자가 조금 낮게 나온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들여다보면은 일단 이제 팬데믹 상황이 끝나가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재고를 쌓기 위해서 수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은 는 반면에 이제 수출이 좀 더디다 보니까 일단 GDP를 좀 누르는 그런 효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정부 지출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팬데믹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정부 지출도 줄은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 그 소비자 지출은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노이즈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노이즈였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리세션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이른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주식시장이 연초와 비교해 보면은 마이너스 14% 빠져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죠. 왜냐하면은 이 주식과 채권 이런 제도권 자산들은 금융권에서 담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이런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서 빌려주는데 그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은행들이 빌려준 그런 융자나 이런 거를 회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뭔가 그 담보를 더 늘리거나 뭐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동성 공급을 전부 다 줄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경기 침체에 좀 더 다가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S&P가 금년 들어와서 14% 하락했다는 거는 34년 만에 가장 큰 조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코멘트는 약간 무슨 주식시장을 코멘트하는 것처럼 좀 됐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과 S&P가 조금씩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뭐 저희가 최근에 코빗 리서치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일까라는 리포트에서 조금 이제 깊게 다룬 주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좋은 뉴스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리세션에 좀 다가가고 있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랬을 경우에 미 연준이 금리를 지금 계속 인상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시장에 있죠. 그렇지만 이게 아주 혹독한 리세션
리세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제롬 파웰 미 그 연준 의장이 과연 정치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뭐 이래야 대한 의심이 많이 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통화 정책 긴축의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끝나진 않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미 연준의 그 FOMC 미팅 끝난 후에 금리를 한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게 거의 뭐 확실해 보이고 그다음에 6월 달에도 뭐 50 내지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릴 거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단기적으로는 더 자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만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 뭐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산들 중에 다 떨어지는데 뭘 사면 좋을까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중요한 자산들은 전부 다 US 달러로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US 달러를 담보로 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죠. US 달러 외에는. 그래서 US 달러가 지금 원화대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엔화 뭐 이런 거에도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의 공매도 같은 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S&P 쇼트 ETF라든지 뭐 나스닥 쇼트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타이밍을 맞춰서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런 쇼트 내지는 뭐 인버스 ETF라고 불리우는데 그런 ETF를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근데 제 경험상 제가 이제 또 그런 것들도 많이 해봤지만은 크게 먹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돈을 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거를 나름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 지인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하락장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좋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로 삼을 때 그 대상은 비트코인 아니면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거로 국한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